안녕하십니까. 고승우 박사입니다. 오늘은 주한미군의 모든 것이 미국 법에 의해서 비밀로 분류되어 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에 윤석열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서 주한미군이 항의를 하게 되면서 불거졌죠. 그 주한미군은 말이죠. 한국 정부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다. 특검팀이 왜 들어오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이제 그 주한미군의 항의 서한에 대해서 말이죠. 좀 애매한 입장을 취했어요. 그래서 그 주한미군이 그리고 그런 항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외교 관례상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국민은 말이죠. 그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그죠? 주한미군은 왜 항의했지? 우리 외교부는 왜 정확하게 말이죠. 국민에게 그 사실을 밝히지 못하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 역시 이제 특검팀이 오산 공군기지, 우리 한국 기지, 미군 기지 내에는 한국 기지에 있는데, 여기를 이제 그 내란 관련해 가지고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도 언급했잖아요. 아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에 방미를 하기 전에 말이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SNS에다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한국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그들이 우리 군사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 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말이죠. 전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주 뭐 한미 간에 굉장히 큰 말이죠. 트러블이 발생한 것이냐 미 대통령도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시 특검은 그 사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어쨌거나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뭐 거기에 대해서 해명한 걸로 이제 알려지면서 그게 덮어졌죠. 그런데 그 역시 석연치 않습니다. 왜 특검팀이 그 정당한 수사를 위해서 한국 기지에 들어갔는데 주한미군이 항의하지?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그 한국군이 특검 일단 수사를 했던 한국군이 주한미군 관리구역 내에 있더라. 그래서 거기를 이제 그 특검팀이 일단 그 지나가기 전에 주한미군에 말이죠. 그 사전 협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역의 한국의 주권을 미치지 못한다. 역시 미국의 주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것인데 이 사실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파악을 해본 결과 이것은 주한미군의 행동, 작전, 기지에 대해서는 말이죠. 미국의 군사 관련 법에 의해서 기밀로 분류되기 때문에 한국이 한국 정부가 개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된 것은 이제 그 우선적으로 가장 큰 법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죠. 이 조약 4조에 의해서 미국은 주한미군을 미국의 권리 차원에서 이제 배치하면서 주한미군이 이제 치해법권적 지위를 누리면서 한국 공권력이 이제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서 기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군사 정보 작전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의 비밀 보호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그 지금 이런 부분이 말이죠. 주한미군에 대한 주둔군 협정 소파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소파에 말 28조에 이제 그것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28조는 소파 28조는 뭐 국내에서 별로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 조항이 어떤 조항인 것인가. 근데 이것은 보면은 주한미군과 관련해서 기밀 정보의 생산, 공유, 정보 보호 등을 이제 규정했는데 이 28조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 당사국은 미 합중국 군대, 즉 주한미군이죠. 그 구성원 및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상호 합의된 절차에 따라 군사 기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국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주한미군 관련 기밀정보 보호관리 전달에 관한 지속적인 근거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소파 차원에서 기밀 정보 보호를 그 언급하는 것은 이것이 유일한 조항이에요. 28조가.
그래서 이제 28조를 보면 다음에 세 가지 핵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 보안 의무입니다. 그 주체는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 모두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주한미군 기지 내에서 발생하는 것을 한국 정부도 말이죠, 그 보완을 해야 된다는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호 대상은 주한미군 그 구성원 및 재산뿐 아니라 군사 기밀이 다 보호 대상이다. 그다음에 보호 방식은 한미 양국이 상호 합의된 절차에 따라 보호하는 방식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8조에 의해서 말이죠, 한미 양국이 별도의 행정협정인 지소미아, 우리가 그 한일 간의 그 지소미아 관련해서 좀 문재인 정부 때부터 말이죠, 그저 합의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 가동을 중단하다 뭐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지소미아라는 것이 군사 기밀의 분류, 교환, 저장, 파기 절차에 대한 규정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소파 28조에서 명기한 말이죠,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한미 양국은 말이죠, 소파에 규정한 28조에 규정한 그 기밀 사항에 대해서 보면 양국의 군사적 이해에 관련된 자료는 상호 합의 없이 공개를 금지한다. 상호 합의 없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 하고 싶어도 미국이 노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의 주한미군이 주둔하는데 한국 정부가 좀 무기력하죠,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군사 기밀 또는 미군 내부 사정에 관한 것으로 부르들 경우 비공개 원칙이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에 대해서 말이죠, 보면은 군사작전 이런 부분은 전부 다 비밀한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기밀이 아닌 자료는 말이죠, 뭐 한미 간에 그 공동 협의해서 한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한국 좀 아무리 원해도 그것은 그저 관철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파와 지소미아에 의해서 말이죠, 주한미군 및 합중국 군 구성과 관련된 자료 생산 공유는 한미 양측이 사전 합의 없이는 공개 전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요런 참 어떻게 보면은 주권 국가로서 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죠? 주권 국가와 그 외국 주둔군의 관계가 뭐 상호 동등해야 되는 것은 뭐 기본이고, 그리고 주둔국의 어떤 그 이해관계와 직결될 때는 외국 주둔군보다 주둔국의 말이죠, 어떤 권한이 더 우선하지 않으면 골치 아프죠, 그렇죠? 그 주둔군이 점령군에 준하는 그런 모습을 비춰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 주한미군과 관련한 것처럼 한미 정부 관계에서 미국이 일단은 상위에 있다, 갑이고 한국은 을이다, 이런 것을 좀 곤란한데, 근데 이것이 보면은 지난 수십 년간 유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말이죠, 정전협정 직후인 1960년대 전후부터 중국, 소련, 그다음에 러시아가 됐죠. 를 상대로 미국의 이제 그 최고의 이제 그 작전 계획인 SIOP, 오플란 등에 대해서 작전을 수행했는데, 그것이 즉 기밀 사항으로 분류되면서 한국 정부가 일체 발설을 못하고, 또 한국 국민도 미국 주한미군이 말이죠, 중국, 러시아 상대로 작전을 한다 그러면 일단 유사시에 한국이 피해를 입고 한국 국민이 일단은 여러 가지 심각한 상황에 처하는데, 거기에서 전혀 알지를 못하는 상황이 방치됐다. 그러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 보면은 미국은 말이죠, 한미 동맹에 적용하는 그 법 체계를 자국의 이제 간첩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1917년에 만든 것인데, 아주 삼엄하죠. 미국의 그 정부와 군에 대한 기밀에 대해서 공개한다 그러면 뭐 일단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미국의 행정명령으로도 보면은 이제 그렇게 역시 미국의 이제
군사 기밀 등을 말이죠 은밀하게 이제 보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한국 영토 내에서 뭐 미군 관련 정보 그것이 비밀로 분류가 되면 그 미국의 주권적 보호 대상이 되지 한국의 사법당국에 접근할 수 없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특검이 말이죠. 오산 공군기지에 들어갔을 때 주한미군이 항의하는 것처럼 이런 해괴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이런 그 이른바 정보 주권에서의 그 불평등, 한미 양국이 말이죠 갑과 을의 관계인 것이 지난 수십 년간 유지가 됐기 때문에 주한미군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거의 언급을 못해요. 아까 말씀대로 소프라든지 지소미아 규정에 의해서 미국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그것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 말이죠 한국 정부가 발끈해가지고 야 우리 그 지키지 못하겠어 하고 이제 저 규정을 어겼을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은 또 그 한미 동맹에 말이죠 줘야 되는 그런 것으로 저 한국 정부에 항의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제재를 또 가하는 이제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군사 정보에 대한 불균형 상태, 미국의 슈퍼가 한국의 의린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내란 그 사건과 관련해서 사법당국이 수사하는데도 주한미군과 관련되면은 어렵더라. 그러니까 지금 외환죄는 말이죠. 이렇게 지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자극해가지고 도발을 유발해서 그 계엄을 유지하는 명분으로 삼겠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사실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12.3 계엄 비상계엄 발표 이전에 북한에 드론을 여러 차례 평양 쪽으로 보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건 보면 청정협정 위반이거든요. 유엔사가 그 부분을 관장을 하는데 역시 유엔사가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역할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북한 도발 위한 범죄에서 유엔사와 사전에 협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유엔사가 지금 사후적으로 말이죠. 그 한국 정부 윤석열 정부의 북한에 그 드론을 날려보낸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나면 또 골치 아프니까 그걸 그냥 덮어버리는 것이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주권 국가로서 그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는 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사실은. 자주국방을 얘기하고 전시작전권 회수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역시 그 군사 정보 주권도 찾아오지 않을 경우에 그 주한 미군의 말이죠 독자적인 그리고 미국 정부만을 위한 말이죠 비밀 작전 등에 한국 정부가 전혀 개입할 수가 없고 반대로 주한 미군의 그런 행동으로 해서 유발되는 위험을 한국과 한국 국민이 있게 된다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주한 미군의 그 모든 것이 미국 법에 의해서 기밀로 분류되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시정이 빨리 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것은 유혈 헌장 등에 걸맞는 가장 필요한 조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